집에서 오늘 한동안 소홀했던 염좌 살펴볼까요? 8월 말 저희 집 식물들 모습이고요. 최근에 장미허브 나눔한 이후로 그나마 좀 베란다에 숨통이 트였어요. 몬스테라가 오랜만에 새순을 보였어요. 올 봄에 4월 달에 분갈이 해준 이후로 얼음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분을 키우고 뿌리를 잘라냈는데 잎까지 몇 잎 제거했더니 몸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몬스테라는 다음에 또 자세히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들 염좌예요. 염좌가 장미허브 다음으로 저희 집에 많은 식물인데 여기저기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기 선반 위에도 있고, 원래 여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올 여름에는 2달에 1번 줬나? 그랬더니 이렇게도 잎 상태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이 아이가 바로 모체예요. 저희 집에 처음 왔던 염좌고요. 여기서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늘어났죠. 서둘러 철제 바구니에 담다가 이렇게 또 사고를 쳤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몸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습하고, 자, 염좌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제가 식물을 삽목하는 재미를 처음 붙였던 게 바로 이 염좌였어요. 좀 자라면 적심해서 삽목하고 또 잘 크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장미허브에 대한 애정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염좌는 삽목을 좀 중단했었고요. 마지막 삽목했던 개체가 바로 올봄 3월 말에 삽목했던 이 아이인데 물을 하도 주지 않았더니 성장을 거의 못했네요.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삽목을 전혀 하지 않고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체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도 워낙 이 아이가 순둥이다 보니까 제가 소홀했던 거죠. 게다가 유튜브 채널에 식물 관련 영상을 올리면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장미허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미허브에 대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특히 이렇게 순둥순둥했던 염좌는 제 시야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이 좀 볼까요?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해지다 못해 혼자 후두둑 떨어지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 쪼글쪼글해지면 정말 많이 물을 굶긴 거거든요. 일단은 이 염좌의 상한 잎들 좀 떼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염좌가 여름 거치면서 솜깍지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도 몇몇 화분들이 솜깍지 벌레를 피해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물을 제때 잘 챙겨준 염좌는 좀 이런 모습이에요. 잎이 굉장히 좀 탱탱하지요. 이 아이는 최근에 그나마 물을 좀 챙겨줬던 아이예요. 이 아이랑 모체 빼놓고는 물을 많이 굶겼었어요. 자, 이제 잎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가방 올리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핀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도 집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쓰려고 하면 왜 안 보이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가위랑 손만 이용해서 잎 정리를 해주었어요. 염좌도 새순으로 자라났을 때는 연두색 빛깔이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목질화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쉽게 가지가 부러지지 않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염좌는 하엽진 잎이 굉장히 딱딱하게 말라가는데 이게 제 눈에는 미라처럼 보이네요. 요리조리 살피다가 흰 솜깍지 벌레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솜깍지 벌레가 많이 생겼을 때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칫솔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알코올 수압이라던가 에탄올 뿌린 화장솜으로 해결하기도 해요. 이날은 핀셋도 안 보이더니 알코올 수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스코 살균제 화장솜에 뿌려서 급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또 하엽지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아래쪽 잎들은 좀 떼어내는 게 좋아요. 잎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통풍에도 좀 불리해서 쉽게 벌레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목대가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보여야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이번에 염자를 보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염자한테 소홀했던 이유가, 염자가 워낙 물을 좀 굶겨도 잘 버텨주는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해졌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혹여라도 그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딸이 2명 있는데, 첫째는 크게 욕심 없고 좀 순한 성격인 반면에 둘째는 욕심도 많고 샘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째한테 좀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둘째는 왜 언니만 사줬냐며 눈을 흘겨볼 때가 있어요. 이게 타고난 성향이 그러한 거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첫째한테 뭘 사줘야 할 일이 있을 때 둘째 것도 좀 사게 된다거나 아니면 둘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반대로 첫째는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마음에 둘째 것을 챙기면서 첫째 것은 챙기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거죠. 순한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하고 이해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또 사람은 상처받기 마련이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런 일을 겪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그러려니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염자는 좀 순하니까, 좀 물을 굶겨도 잘 버텨주는 아이니까 하고 소홀해 왔던 것처럼요. 이렇게 식물을 통해 제가 또 한층 또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좀 웃자란 가지들은 또 적심해서 삽목하는 것까지 마쳤고요. 자, 다시 바구니에 모두 모아서 물을 줬습니다. 저는 물을 줄 때 웬만해서는 이렇게 욕실로 가져가서 샤워기로 시원하게 줘요. 저희 앞베란다가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이라서 베란다에서는 물을 시원하게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압 너무 세지 않게 적절하게 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주는데, 이제 흙이 넘치지 않아야 뒤처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놀림을 좀 빠르게 움직여 가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한 10분, 20분 다른 일 좀 하다가 다시 와서 또 한번 같은 방식으로 물을 준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반음지에서 물기를 잘 말린 다음 다시 베란다로 옮겨서 햇볕을 쬐어주지요. 오늘은 친구랑 수다 떠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자, 가끔 이렇게 편안한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